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아진, 33입니다. 저는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년 전 결혼한 남편 민혁과 함께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혁은 제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는 물론 착하고 섬세하며 배려 깊은 성격까지 그는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화 같았죠. 결혼 준비 내내 저보다 더 설레어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에 저는 이 사람이면 내 인생 끝까지 함께해도 되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민혁은 제게 사랑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제 삶의 전부이자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저희의 미래는 한없이 밝고 아름다울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생애 가장 행복하고 완벽해야 할 그날, 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모님과 함께 예식장 대기실에 앉아있던 그때 저는 민혁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들어서고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민혁을 태운 차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민혁 씨가 오고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올 거야.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차갑고 딱딱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아진 씨 되십니까? 경찰은 저를 찾고 있었고 그 전화는 제 인생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는 차가운 비수였습니다. 신랑 측 차량이 결혼식장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동승자 역시 혼수 상태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부모님의 슬픈 표정도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도 멈췄습니다. 꿈 같았던 결혼식은 한순간에 악몽이 되었고 저는 행복한 신부의 모습 대신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너무나 차갑고 길었습니다. 그 복도 끝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민혁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웃어주던 그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낯선 기계 음만이 그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날 그렇게 저를 잊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민혁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의사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환자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사고 전후로 일정 기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은 신부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시 결혼식을 미루는 게 어떠실지 그 말에 제 마음은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풋풋했던 연애, 미래를 약속했던 순간들, 결혼 준비를 하며 나눴던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결혼식. 그 모든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 이름조차 낯설어했고 제가 건넨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을 그저 낯선 사람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저의 눈을 보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에게는 어떤 약속보다 더 큰 희망이었습니다. 하진 씨, 당신이 내 아내라면
나도 당신을 사랑했던 거겠죠. 당신의 눈을 보면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를 간호했고 우리의 추억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부터 연애 시절 이야기, 프로포즈 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혁은 마치 백지 같은 사람이 되어 저의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저에게 설렘을 표현했습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아프게,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는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민혁의 잃어버린 기억을 제가 채워주며 우리의 신호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민혁의 창백했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요. 그가 저를 향해 보여주었던 그 눈빛이 사실은 저를 향한 연민이나 사랑이 아닌 아주 다른 감정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 믿으며 제 모든 것을 바쳐 그에게 헌신했습니다. 저의 신호는 그렇게 슬픈 거짓말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혁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점점 더 과거의 그와 똑같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은 사람치고는 너무 정확하게 예전의 버릇들을 흉내냈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익숙한 듯 반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완벽하게 저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기쁨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나만 아는 레시피인데. 그러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무의식에 남은 정보인가 봐. 그냥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았어. 처음엔 그래, 무의식에 남은 정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저 그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된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제 안에는 작은 의심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 어색함을 부디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제 사랑이, 제 믿음이 무너질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민혁의 핸드폰에서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민혁이 목욕을 하러 간 사이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알림 소리에 저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연락 끊는다며? 또 여기에 와 있어? 지금 집 앞이야. 문자는 한 여자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또라는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또라니 이 여자가 전에 와본 적이 있다는 건데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지? 왜 민혁 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수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사진 한 장. 우리 집 앞에서 찍은 낯선 여자의 셀카. 제 얼굴은 굳어졌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민혁을 향한 연민이나 사랑이 아닌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어딘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혁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민혁은 과연 존재했던 것일까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민혁이 입원했던 병실 근처의 CCTV 영상을 몰래 확보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담긴 영상을 하나하나 돌려보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민혁에게 매일같이 찾아온 여자. 바로 그 핸드폰 속 사진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기는커녕 차가운 표정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 대신 공모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리를 키웠습니다. 기억 못하는 척 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민혁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곧 다 뺏어와. 그 여자 완전 빠져 있거든. 여자는 민혁의 말에 비웃듯 웃었고 민혁은 그 웃음에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보여준 눈물, 미소, 따뜻함 모두 연기였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기억을 잊은 척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했던 저의 남편 민혁은 사실은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 결혼은 거짓이었고 우리의 사랑은 모두 허구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민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의문과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민혁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민혁은 제가 과거에 일했던 회사의 대표, 즉 김상필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그 회사에서 경리부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회사의 중요한 서류를 실수로 파기했고 그 실수는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김상필 대표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렵고 두려웠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회사를 그만둔 채 도망치듯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 과거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은 그렇게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민혁의 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민혁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외롭게 자라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해 저를 찾아왔고 사랑한다고 속여 결혼까지 진행한 후 가장 치밀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저희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민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의 교통사고 그리고 기억상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연극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민혁의 복수를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민혁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증오했던 겁니다. 제 지난 2년의 행복은 그에게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장치였던 겁니다. 저는 제가 버린 과거가 이렇게 잔인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기적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고 그 피해자가 저를 찾아와 똑같이 저의 행복을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업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복수심이나 분노보다는 저 자신에 대한 깊은 후회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을 바쳤지만 그는 저에게 증오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도 며칠간 민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에게 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처음처럼 다정했고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은 아직도 저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제 마음을 흔들었고 그와 함께 나눈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가 여전히 저에게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가 웃을 때마다 제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몰랐겠죠. 제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제가 그의 행복한 웃음 뒤에 숨겨진 복수의 칼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잠든 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왔을지. 저에게는 2년의 거짓 사랑이었지만 그에게는 10년의 고통과 복수심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을까. 저는 그를 향한 분노보다 차라리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나보다 더 아팠던 사람. 어쩌면 그가 저에게 보여준 기억을 잃은 남자의 순수한 사랑은 그의 진짜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의 연민과 사랑이 그에게는 또 다른 기만과 복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비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민혁을 위해서라도 이 잔혹한 연극의 막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느꼈던 행복과 절망, 그리고 민혁이 숨겨온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민혁과 공모자였던 여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그녀의 증언을 확보하고 그의 복수 계획이 담긴 이메일 기록까지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민혁이 꾸민 거대한 거짓말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증거들을 그의 앞에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여유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혼란스러웠어. 내가 보여준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그게 연기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진짜로 흔들렸어.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믿는 걸 보고 나는 내 계획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 그게 죄겠지. 사랑이 아니라 복수를 하려 했다는 게. 그의 고백은 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사랑이 아주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슬퍼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꾸몄던 연극이 그에게도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복수가 나의 사랑을 앗아갔지만 당신의 거짓은 나에게 더 강한 삶을 살 용기를 줬어. 그렇게 우리는 끝을 맞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남편이 아니었고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사기 및 기망, 의료기록 위조 등 여러 혐의로 처벌받았고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닌 깊은 상처와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거짓 속에서 진짜 사랑이 생겨났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망가뜨린 죄는 어떤 감정으로도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도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그 어떤 것도 정당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민혁의 마지막 말은 그의 죄를 덮을 수 없었고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고 저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가 상처 입은 채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거짓이었단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진짜일 때만 믿기로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했던 남편은 사실 나를 속였고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결국 놓아주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복수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았고 그에게 쏟아부었던 순수한 사랑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민혁이 준 아픔 속에서 저는 저를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거짓은 저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채찍이었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이 진짜일 때만 믿으며 살아가려 합니다.